안녕하세요. 춤추는 강세무사입니다. 동영상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결혼합니다. 제가 연애를 한 7년 반 정도 했어요. 거의 이제 8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8년 반 정도 아마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딩홀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라는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결혼식장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그냥 웨딩홀에서 이 날짜 가능하다라고 집어주는 날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2월인데요. 대략 이제 8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결혼을 하자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세무사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웨딩홀을 몇 군데 다녔는데 좋은 웨딩홀이라 함은 홀도 좀 예쁘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고 교통도 편한 그런 곳은 이미 10월은 다 마감이 됐어요. 10월에 결혼하는 거는 뭐 토요일 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좋은 날짜가 있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웨딩홀이 정해준 그 날짜. 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을 돌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웨딩 박람회라든가 이런 건 가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플래너 분도 안 계세요.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웨딩홀만 구하면 이제 절반 이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없고 중요한 거는 내 살집 있는 거, 그리고 신혼여행 재밌게 가는 거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웨딩홀이 어디냐면요, 저는 이제 양재역 역세권 주변으로 좀 돌아봤어요. 교통이 좀 편리하면 좋겠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고, 양재역에 있는 좀 덜 유명한 L 모시기 웨딩홀, 그리고 또 양재역하고 강남역 사이에 있는 V 모시기라는 그런 웨딩홀, 그리고 남부터미널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화 모시기, 웨딩홀 세 군데를 둘러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지역에 있는 그 가든파이브의 웨딩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쪽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를 다녀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이제 양지역에 있는 더 컨벤션이라고 하나? 거기 웨딩홀은 가려고 했으나 최소 보증 인원이 300명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00명을 못 채울 것 같아서 그 식대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문정역에 있는, 거기도 아마 더 컨벤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다 찼어요. 8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날 결혼을 그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1년 전에는 최소한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웨딩홀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양재역 부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홀 대관료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건가? 네. 가격이 꽤 있더라고요. 보시면 홀 대관료에 보면 예식홀 사용료, 생화장식, 연주가 포함된 곳도 있고요. 보통은 포토 테이블이라고 해서 결혼식 들어가면 딱 이렇게 사진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포함되어 있고, 홍구용품이라고 하는데 봉투랑 장갑 이런 거거든요. 되게 그냥 솔직히 그냥 사용료예요. 사용료랑 꽃장식, 이거가 양재역에 좀 괜찮은 데다 이러면 500만 원 중반대는 보통 되더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나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 부근이면 보통 이제 5만 원대인데 4만 원 중반까지 할인해 주시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양재역에 있는 조금 덜 유명한 L 모시기 그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교통은 굉장히 편리해요. 주차장도
이제 L 모시기 안에 주차장이 있고 양재역 주차장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편리하고, 그리고 거기가 고속도로에서 아마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진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굉장히 빨리 차요. 그래서 이런 곳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1년 이상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예식으로 쳐지니까 없더라고요, 날짜가. 막 8월 15일 날 해야 된대요. 근데 8월 15일 솔직히 저는 괜찮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름 휴가 직장인들이 가는 때잖아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안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홀 자체도 좀 깔끔하고 단독 홀이라서 어수선하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추천하는 웨딩홀입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이 양재역하고 강남역 사이에 있는 모시기 웨딩홀인데요.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조금 주차가 약간 주차장 들어간 곳이 너무 좀 좁아서 불편했고, 그리고 양재역 강남역 사이잖아요. 그 어느 역에서도 가깝지 않습니다. 대략 한 8분 정도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홀이 아주 조금 화려한 홀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식 홀 안에보다는 대기실 이런 쪽을 위주로 봤을 때도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별로였는데, 반면에 그러니까 이제 10월에도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웨딩홀보다 조금 저렴해요. 보니까 대관료가 이제 조금 널널한 비성수기에는 한 100만원 중후반대부터 조금 성수기에는 200만원 초반대까지로 얘기를 했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4만원대 초중반으로, 식대는 솔직히 다른 곳이랑 비슷한데 대관료를 조금 저렴하게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려요. 교통도 사실 썩 나쁜 편은 아니니까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간 곳이 남부터미널역에서 가까운 화 모시기 웨딩홀인데요. 이곳은 양재역의 되게 유명한 L 모시기 그 결혼식장처럼 1, 2, 3층 전부 다 웨딩홀이에요. 그리고 좀 굉장히 홀이 화려해가지고 저는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 점은. 그리고 식사가 다른 곳하고 다르게 한정식 코스여서 이렇게 뷔페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깔끔하고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부터미널역에 있다는 거는 지방 계시는 분들 오시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양재역에 조금 저렴한 L 모시기 제가 갔던데, 거기 웨딩홀하고 대관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 500만원 중반대. 그리고 식대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곳에서 해야 되나 조금 너무 저는 그 정도 가격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 보증 인원 200명도 가능한데 이제 조금 큰 홀 같은 경우에 300명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좀 추천드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측 부모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가든파이브에 있는 웨딩홀을 갔는데요. 여기는 실제로 제가 결혼식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장점은 주차장이 굉장히 넓다. 네, 들어가는 길도 굉장히 편하고요. 단점은 역에서 멀다. 그 가든파이브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장지역에서 내리시면 되는데 이마트 쪽에 있어요. 근데 장지역에서 이마트까지 지하로 한 10분 걸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에서부터 웨딩홀까지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좀 홀이 좀 넓고 깨끗하고요.
그리고 대관료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양지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스드메도 같이 예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 스튜디오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드레스나 헤어 메이크업이 그 한 층에 있어요. 결혼식장이 예를 들면 여기가 10층이었나 그런데 그 층에 드레스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레스 뭐 굳이 막 예쁜 거 안 입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같은 층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아침에 대충 세수하고 딱 가면은 메이크업이랑 드레스랑 거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택상 이것도 조금 뭐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뭐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대도 꽤 괜찮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뭐 양재 쪽보다는 확실히 이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요. 뭐 그런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웨딩홀 투어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뭐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8월 말에서 11월 되게 넉넉한 사이로 견적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요. 견적은 거기 있는 정가랑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일찍 돌아보시는 게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아마도 신혼여행지를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이런 영상으로 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여기가 은근 멀잖아요. 인도네시아가. 한 비행기 직항으로는 7시간 걸리고 경유를 한번 하면 1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혼여행은 그곳으로 가자라고 결심을 했고 예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